안녕하세요. 조입니다. 여기는 퀸스파크라는 데고요. 임박하길에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. 그래서 엄청 공원 조성도 잘 돼 있고 되게 예뻐서 가끔씩 나와서 여기서 걷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. 뭐 박물관도 있고 뭐 이제 오래산 도마뱀도 키우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, 그렇고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, 제가 평소에 그런 뉴질랜드 간호사로 일을 할 때의 장점이나 이제 뭐 연봉,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, 근데 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. 어딜 가도 정말 100% 완벽한 그런 병원 시스템은 없다고.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막 간호사로 일을 할 때 뭐 언제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 단점, 뉴질랜드 간호사로 일을 할 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 관점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했고 그러고 이제 뉴질랜드로 넘어와서 이제 그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랑은 좀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인 간호사가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그런 좀 다른 점이나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때 좀 힘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환자 풀케어가 이제 간호사의 몫이라는 거. 그래서 뭐 어떤 간호사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. 환자의 거의 병수발을 드는 수준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뭐 요새는 조금 이제 간호간병 시스템 바뀌어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환자의 주 보호자가 상주를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보조원님이라고 병동에 이제 업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위주로 이제 많이 풀케어를 담당을 했었었는데, 여기서는 환자를 적게 보는 대신에 그 5명의 풀케어의 그런 모든 책임이 다 간호사한테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 걸으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그 걷게 한 다음에 화장실을 보낸다든지, 아니면 특히 뭐 수술 이후 바로 그 다음 날에 아직 피지오가 그런 모빌리티를 어세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들이 정말 그 베드에서 변을 보고 용변을 보셔야 되는데, 그런 경우에 이제 요강 같은 거를 직접 우리가 끼워줘서 변을 보시고 그 뒤처리까지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. 물론 HCA라고 그런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. 근데 그분들이 뭐 병동에 많이 계시는 게 아니고 뭐 간호사 팀에 1명, 아니면 뭐 병동 어디서 어디까지 중에 1명,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, 이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케어하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의 책임을 일단은 간호사가 지고 있다는 거.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수기 차팅입니다. 이게 한국은 이제 뭐 수기 차팅 어디서 해요?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던 그런 의원에서는 수기 차팅으로 좀 하기는 했었는데, 요새는 다 한국은 컴퓨터로 다 그렇고, 제가 2015년도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미 다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뭐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전 종이를 안 쓰고, 심지어 마약대장도 다 컴퓨터로 막 입력하고 막 이랬었는데, 여기는 대부분이 이제 수기 차팅입니다. 심지어 뭐 혈압 재고, 뭐 바이탈 재고, 그런 기록도 다 손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점을 많이 느껴요. 뭐 특히나 이렇게 수기를 적다 보니까 뭔가 종이도 되게 다양하게 뭐 종류가 많고요. 그리고 뭐 환자당 파일이 2개거든요. 이러니까 이게 이 파일에 적었던 정보를 또 저 파일에 또 적어야 되고, 또 아니면은 이제 또 몇 개는 또 컴퓨터로 하기도 해요. 그래서 뭐 투약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이제 하고, 또 뭐 이제 레퍼럴 쓰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, 그런데 또 시스템도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똑같이 써야 되는 거를 여기저기 써야 되는 그런 좀 중복적인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타임 로딩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처음에 오시면은 아마 좀 적응하시기가 힘들 거예요. 특히나 네트워크가 한국 인터넷 속도를 생각하시다가 여기 오면은 가끔씩 미쳐버려. 또 이게 수기로 쓰다 보니까 정말 그 해외에서만 듣던 그런 주치의 글자를 못 알아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오더가 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자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치의 글자를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봐도 가끔 못 알아봐요. 그래서 시니어들한테 이거 무슨 글자야?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? 라고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, 그 시니어들도 가끔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서 이게 그러면 주치의한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. 이게 또 문제가 어떤 게 좀 있냐면, 한국은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는 다음날 처방까지 주치의들이 다 내고 갔어요.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한테는 다음날 처방을 걸러야 되는 한국인 간호사의 문제점이 있었던 반면에, 여기는 그 다음날 처방을 안 내줘요.
무조건 그 당일 처방은 그 당일 아침에 라운딩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 오늘 당연히 입원하고 계속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퇴원한다 뭐 이런 게 결정이 나기도 하고, 갑자기 뭘 찍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기도 하는데, 이게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방을 바로바로 그 파일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해서, 이게 이미 뭐 결정이 다 나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간호사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게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또 이게 엄청 좀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약간 가끔씩 의사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처방이 밀려버려서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이 갑자기 수술이 정해졌는데 이미 아침까지 먹어버린 상태라든지,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처방이 난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결정이 돼버렸는데 아침에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수술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좀 가끔씩 좀 너무 딜레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진 않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되는갑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서 사실 우리 업무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. 이거는 그냥 마음이 좀 깝깝하다, 이거 조금 빨리빨리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편하게 갔을 수 있었을 텐데,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게 아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만 그럴 수도 있어요.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간호사가 직접 약을 찾아서 써야 돼요. 이게 오클랜드나 좀 더 큰 DHB는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, 실제로 호주에서도 그 이제 약 같은 경우는 환자의 이름으로 해서 그 약국에서 올라온대요, 한국처럼. 근데 여기는 작은 규모다 보니까 약이 상비약처럼 그냥 메디케이션 룸에 딱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. 거기서 우리가 처방이 난 대로 그 약을 뽑아서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약이 어디에 있는지, 어떻게 있는지,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약을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. 또 모든 약이 다 상비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다 찾다가 결국엔 없어서 약을 뭐 다시 주문을 해야 돼서 결국은 또 딜레이가 되고, 뭐 이런 조금 업무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또 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모든 IV 플루이드, 모든 IV 메디케이션은 무조건 코사인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딱 마약대장만, 마약류만 그 다른 간호사랑 이제 코사인을 했다면은, 여기서는 이제 뭐 항생제 아니면 뭐 진통제, 모든 이제 IV로 들어가는 약물은 다른 동료랑 무조건 코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사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, 이 코사인의 문제가 굉장히 타임 로딩이 많이 되잖아요. 코사인을 해줄 수 있는 간호사를 찾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, 이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야?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는데, 이게 또 먹는 약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알아서 또 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과연 먹는 약에 대해서 괜찮을까? 투약이로가 그리고 또 여긴 또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이 약물이 이 플루이드에 섞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명시가 된 그런 플루이드에만 섞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딱 NS 아니면 멸균 증류수에만 딱 섞고요. 그 어떤 환자가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면은 그 플루이드를 중단을 하고 그러고 항생제를 달더라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플루이드 달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피기백을 달고 그냥 거기다가 항생제를 주고, 이게 뭐 특별히 하트만까지는 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하트만 플루이드 들어가는 사람, 그 사람한테도 그냥 바로 다 옆에 사이드로 약 걸고 막 이랬었는데,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싱글 라인으로 다시 다 들어가요. 그죠? 그래서 어떤 환자가 IV 플루이드가 들어가는데 뭐 하루에 3번씩 항생제가 들어가고 뭐 또 진통제가 몇 번씩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IV 플루이드를 디스커넥하고 다시 그거를 또 항생제 연결해서 준 다음에 다시 또 디스커넥하고 또 IV 플루이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, 이게 과연 IV 플루이드를 그렇게 주면 감염의 위험성은 한국과는 좀 다른 인펙션 컨트롤에 대한 좀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. 이게 단점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한국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여기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정반대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 IV도 간호사가 있었고, 뭐 이제 유치도뇨관도 간호사가 꽂고, 뭐 넬라톤도 간호사가 하고, 이런 침습적인 시술을 다 간호사가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오히려 뭐 L튜브나 EKG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드레싱도 다 인턴 잡이었어요, 한국에서는. 근데 여기는 오히려 IV 캐뉼레이션이나 아니면은 IDC 같이 침습적인 시술은 이제 하우스 오피서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 퀄리파이드가 된 시니어 널스만 할 수 있고요. L튜브, EKG 찍기, 그리고 그 드레싱, 이거를 전부 다 간호사가 합니다.
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,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퀄리파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좀 한국과 많이 다르고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정말 뭐 용변도 닦아주고 정말 전인 간호를 해야 된다는 점,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수기 차팅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. 바이바이.